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목소리는 참 좋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지난번에 광고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트렌드 코리아 2021 이 책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학교에서도 하다시피 첫 수업 때는 뭘 하죠? OT 하죠. 오리엔테이션처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회시장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 어느 방향에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그리고 또한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각각의 소비가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요.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0대 때 어느 카테고리에, 어느 방향의 소비가 더 많았나요? 외식. 외식. 20대 때는요? 외식. 30대는요? 외식이죠. 또 외식이겠죠? 자, 여기에 딱 40대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없네요. 네. 근데 오늘, 물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둘러봤을 때 10대에 대해 주된 소비를 보면 아마 연예인, 코스튬, 그리고 코스메틱, 패션 쪽이 좀 더 관심 있지 않을까요? 10대들 보면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요. 특히 여학생들은 연예인들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특히 아이돌.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요. 여학생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화장.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많아져요. 재작년에 코스메틱 쪽에서 조사한 바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것은 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20대는 주로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할까요? 20대라고 한다 그러면 대학생들이겠죠. 옷. 그리고 네? 또 외식? 주식? 지금 말고 제가 쭉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20대들은 기계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뉴욕 한 거리에서 청바지에 검은색 폴라티를 입고 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기계를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2년 반 동안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들고 있는 이 기계 하나에 목숨을 걸고 기뻐할 겁니다. 바로 아이폰 출시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11월 달,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기대를 하죠. 뭐가 나오기를요? 새로운 신기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벌써 아이폰 12가 나왔죠. 예약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시대가 계속 가면 갈수록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구입할 것이냐, 이것을 알아보다가 홍콩으로 넘어가고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돈을 좀 더 들여서 여행 겸 미국까지 가서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랩탑, 노트북도 많이 구입을 하죠. 요즘에는 대학 졸업 때에 노트북을 선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0대에게는 주된 소비가 굉장히 폭넓게 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면 그 소비의 폭이 줄어듭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 다녀오고 나면 소비의 폭이 줄어들죠. 여성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30대의 주된 소비는 어느 쪽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첫 직장에 들어가서 저축을 하고 청약을
하고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에게 더 많은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남자들, 허세가 좀 들어간 남자들은 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차를 산다고 하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걸을 수도 있는데 유난히도 BMW를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520, 조금 낮으면 320, 아니면 그 외 수입차들을 많이 구입한다고 하죠. 그렇게 30대가 지납니다. 그리고 40대는 무엇에 많이 더 소비를 하게 될까요?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러면 가족에게 더 많은 소비가 집중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계속 창궐하고 있죠. 물론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여행이라고 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행을 하고 싶어요. 남자친구가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여자친구가 뭐 하고 싶어요. 영화관이라도 좀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일치기라도 지방에라도 갔다 오고 싶네요. 가족 단위의 구성원들은 매년마다 해외에 나갔다 왔는데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행에 목말라 있죠. 7월 말부터 8월까지는 성수기입니다. 흔히 바캉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바캉스를 가고 싶어 해요. 놀러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캉스는커녕 직캉스를 했습니다. 왜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요.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호텔을 예약해서 하루 또는 이틀 동안 호캉스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기에 여행을 다들 원합니다. 왜 여행을 더 원할 수밖에 없을까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갇혀 있으니까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둬져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돈을 쓰고 싶은데 소비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여행도 여행이지만 다른 쪽으로도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쿠팡, 마켓컬리, 그리고 새벽 배송 등 이런 것과 같이 집에서 많이 해먹을 수 있는 밀키트 등이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부터 많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행을 참으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요즘 신박하게 여행을 한다고 하죠. 무엇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 VR? 너무 비싸잖아요, VR. 네? 자, 차가 있어요. 차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빙고. 요즘엔 차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부터 자가용을 구입할 때 차박을 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한다고 하죠. 이 차박으로 여행의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중고로 포터를 구입해서 뒤에 차박할 수 있게 꾸미던가 아니면 소울, 아니면 스타렉스, 아니면 큰 가정,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조금 있는 사람, 좀 더 있는 사람들은 45인승 버스를 중고로 구입해서 그 안에 있는 시트를 다 떼어내고 TV, 침대, 그리고 화장실, 그 외 등등 인테리어를 다 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차박이 유행이 되었을까요? 해외 나갔다 오면 자연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대부분은 무급이에요.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30일 가운데에 2주 동안 급여가 없다.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비의 반응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또는 어떻게든 무언가를 위해서 소비를 하고자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소비의 방향이 해외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택한 것이 차박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캠핑족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차를 통해서 숙소를 삼아 하루 이틀 정도는 편하게 어딘가를 갔다 와서 논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차박도 방송에서 권장하는 것 같아요. 종편 방송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트레일러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대부분 그 트레일러가 그 안에 텐트가 있고 식기들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차박을 통한 소소한 자기의 소비를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차박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렌드, 이 트렌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이 트렌드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요즘 유행은 어때? 라는 말도 하죠. 옷을 입는 거 보고 아니면 무언가 기기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야, 요즘의 유행이 이런 건가 봐. 입은 옷을 보고 요즘에 이런 게 신박한 옷들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요즘에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소비의 방향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어떤 트렌드를 지향해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소비도 그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아이폰이 나왔을 때에 아이폰을 구입하고자 통신사 앞에서 하루 이틀 정도 밤새는 거는 기본이 되어 버린 거죠. 한국에서 구입하면 더 비싸니까 홍콩을 가고 홍콩에서 더 비싸다고 해서 일본을 가고 여행할 겸 미국도 갔다 오고 우리 모두는 트렌드에 참 민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왠지 내가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생활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다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할 때에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트렌드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이거 한번 겟 해보겠어. 근데 그것을 겟할 때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봅니까? 지금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근데 무조건 신형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구입하는 걸 보면 예전 거를 구입하더라도 이미 트렌드 거를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요. 안경이 참 많아요. 물론 몇 차례 이사를 하면서 안경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태가 부서져가지고 버리기도 했지만 안경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사각이든 원형이든 아니면 반무태든 완전 무태든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어떤 태는 무겁고 어떤 태는 가볍고 어떤 태는 명품이고 어떤 태는 그냥 중소기업에서 나온 거고 어떤 태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데 특이한 태고
제가 고3 때 구입한 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 아직도 있는데요. 뿔테예요. 근데 이 뿔테가 일반적인 뿔테가 아닙니다. 완전 컬러풀한 뿔테입니다. 전체는 오렌지색이에요. 그냥 테 사이에 아이보리로 줄이가 있습니다. 왜 우선? 못 끼고 다녔을 것 같죠? 너무 잘 끼고 다녔어요. 무거울 것 같은데 너무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그거를 제 와이프가 한번 보더니 제발 좀 쓰고 다니지 마. 나이가 몇인데 그걸 쓰고 다녀. 제가 그거 고3 때 하고 잠시 접어놨다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걸 다시 꺼내서 쓰게 됐어요. 다시 꺼내서 쓰면서 썼고, 물론 교회 올 때는 다른 걸 썼죠. 평일에는 그걸 쓰고 다니고요. 그래서 평일용이 있고 학교 수업용이 있었고 그리고 놀러 갈 때 용이 있었고 교회에 올 때 용이 있었습니다. 안경이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6개? 쓰고 다니는 것만 6개였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안경 테들이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다 구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뿔테인데 사각이에요. 굉장히 얇아요. 렌즈가 얇은 테고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조금은 무거워 보여야 되잖아요. 같은 뿔테인데도 원형의 뿔테인데 테가 브라운 테에 조금 무거워 보이는 테로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겟할 수 있는 선물. 한번 돌아볼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또한 무언가를 구입하고자 할 때 그냥 구입하게 되나요? 아무것도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라도 그것을 수입을 잡고 그것을 구입하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수입은 생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하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경제적인 측면이 나에게 생기는 거고 그 측면 통해서 소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에 이 사회에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저성장이에요. 저소비의 시대예요. 왜요? 이미 1월 달에 창고랑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들 집 안에만 있어라, 돌아다니지 마라. 만약 돌아다니더라도 마스크를 하고 다녀라. 심지어 가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 투고받게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니 누가 원활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CGV나 메가박스 매출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바닥을 쳤다고 해요. 그럼 코스메틱은요? 마찬가지예요. 그 외 다른 것들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라는 본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그 세 명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 3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면서 너희들이 내가 없는 동안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한번 해서
증가시켜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재능, 능력, 탤런트, 개발. 다시 얘기하면 자기 개발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자기 개발과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치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는 경제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소비적인 측면에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같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주인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를 줘서 이것을 2배로 불려서 갖고 왔습니다.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달란트 줬는데 그것 또한 2배 불려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놨습니다.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 땅을 파서 달란트를 툭툭툭툭 털어내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전을 잃어버릴까 봐요. 야, 저도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이 종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질타를 받았죠. 무익한 종이다라고 질타를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사실 이 본문은요,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재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은 재능보다도 이코노미 관점에서 더 들어맞습니다. 먼저 2배로 불린 달란트, 2명의 종은 어떻게 그것을 불렸을까요? 주식해서? 비트코인 해가지고요? 아니면 뭐라도 팔아서 했을까요? 문화적인 코드로 연결해서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달란트는 드마크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급여입니다. 하루 일당 또는 월급과 맞먹는 겁니다. 근데 그 월급은 땅에다가 묻어놓고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묻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자라날까요?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요, 돈을 수입원이 있으면 그것을 대부분 어디에 맡겼죠?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를 쌓아놨죠. 근데 지금은 은행 이자로서는 택도 없어요. 금리가 굉장히 바닥치고 있죠.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00만 원만 넣어놔도 굉장히 수입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면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차츰차츰 무너지면서 그 금리도 점점 인하되었고 이제는 0%대 금리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부동산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주식에 또는 비트코인에 또는 다른 방향으로서 합니다. 이 이야기 알고 있나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됐죠. 주식으로 코스닥을 항상 있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빅히트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청약을 해서 받습니다. 첫날 거래가가 35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네, 그 다음날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계속 하락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신문고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환불받게 해주세요.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을 거기다가 몽땅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요. 집을 구입해야 할 몇천만 원을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났다고도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뭘까요? 대박을 꿈꾸는 게 적은 일을 충성하는 걸까요? 우리는 소비를 한다는 것이 대박을 통한 소비가 아닙니다. 작은 사회에서 소소한 사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루 즐겁게 살아가면서 하루의 하루를 즐겁게 있으면서 한 달 만근을 하고 받는 그 적은 급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트렌드를 뭔가 구입해가지고 겟하는 것, 그 즐거움 그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저 소비에 대한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소비를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증액을 시켜서 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니까요. 또한 사회의 흐름이 또한 다르니까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개설을 해가지고 즐길 수 있느냐라는 그 문화적인 측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트렌드 코리아 2021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서 내년 소비의 방향을 분석된 소비의 방향을 한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Vnomics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V자 곡선으로 경제가 상승할 것이냐?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V자로 경제가 상승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언제 다시 퍼질지 모르고 언제 다시 변형돼 가지고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V자 곡선으로 Vnomics로만 바랄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nomics라고 얘기합니다. K자 방향으로 성장하고 하락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회, 그리고 종교,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서 나타내야 하는가. 특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에 또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코노미 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사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근간에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기반으로 이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함께 11월과 12월 동안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개인이 삶에서, 생활에서,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대안도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지막 시간에는 밖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또 나눌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도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